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byaqlxffj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생각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 이름은 레베카이고 54세입니다. 파트타임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고 우리 둘은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로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곧 은퇴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3살 많은 남편은 3년 후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은행원으로 일한 지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갚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남편 말에 따르면 퇴직금을 수십만 달러 주는 회사가 거의 없고 수만 달러만 받으면 좋고 게다가 퇴직금으로 20만 달러가 필요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현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가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행가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남편의 이야기를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자 낭비인데 왜 내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일정 금액을 갚으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고 남은 대출금도 갚을 수 있어요. 다행히 퇴직 후에도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어서 돈에 대한 감각이 강한 남편이 있어서 든든해요. 남편이 와인 한 잔을 부을 때 어느 날 특이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베카 오랜만이군요. 6살짜리 남동생과 그의 아내 에나벨이 그러는 걸 보고 얼굴을 찡그린 것. 불쾌한 사람들인데 무슨 일로 평일에 여기까지 왔는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에나벨한테 바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새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축하 선물 받으러 왔어요. 축하 선물 정말 무례해요. 선물 달라고 하러 온 거 다들 동의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야. 생각해보면 이 둘은 결혼할 때부터 돈 욕심이 많았어. 나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내 동생은 부끄럽지도 않게 이제 20살이 넘었으니 어른이 됐다고 돈 벌든 대학 안 가든 선물 좀 줘. 여자는 아깝잖아. 그 등록금은 대신 선물로 써야지. 내 부모님은 내 동생의 욕심에 깜짝 놀랐어요. 애드네 동생보다 더 욕심 많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에나벨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에도 새해에도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구두쇠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레베카는 어떻게 남편의 보너스는 얼마입니까? 가족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에너벨이 물었습니다. 이름만 입력하면 사람의 뇌를 분석하는 웹 서비스가 최근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름만 입력하면 돈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로 저속하고 미개한 사람들이라 필요할 때만 상대하는데 새집 축하 선물 달라고 하네. 잠깐 새집이라고 들었어. 내 동생이 올해 60세에 은퇴했다고. 에너벨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형에게 물었을 때 새 집에 대한 적절한 받았나요? 대출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이 집을 내 돈으로 샀어요. 퇴직금과 부모님의 유산 알고 보니 남동생은 퇴직금 8만 달러, 저축한 14만 달러, 처제 부모님의 유산 25만 달러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새 집은 확실히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이 오래된 집보다 훨씬 깨끗해요. 장벽이 없고 노년에도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겁이 나거든요. 도박을 했는데 연금을 받기까지 아직 5년이 남았다. 형수가 나를 눈으로 보셨다고 했더니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해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걱정하트 그 순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형과 그의 아내는 서로 바짝 기대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달 후에 알았습니다. 레베카, 내 아버지 쓰러졌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 아버지는 괜찮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직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이미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늠름해 보이고 어깨가 축 처진 엄마를 달래주고 있는데 아빠는 잘 계시나 남편에게 엄마 대신 설명을 해줬다. 아빠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고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군요. 형제들에게 말했나요? 그랬는데 남편이 무슨 일인지 머뭇거렸어요. 상속에 관해 건강 상태 전에 먼저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병원은 얼마나 돈의 호가인가 저 멍청한 커플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죠. 물론 위독하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살아계실 때 돈을 정리하려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말문이 막힌 우리 엄마도 부부의 행동에 체념한 표정이다. 진짜 무슨 바보 같은 놈들이냐? 역겹다. 아버지 수술은 성공했지만 연로하신 아버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런 예측도 할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와 내가 아버지를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방문했지만 형과 그의 아내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도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남편 어머니에게 바뀌었고 나는 놀랍게도 동생이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응, 부모님이 위독한데 왜 그런 표정을 짓겠습니까? 나는 빨리 알았습니다. 야, 아버지의 생명보험은 어때요? 어머니께 여쭤봐도 될까요? 형수님이 조용한 병실에서 동생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형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어리둥절하며 무슨 일이냐며 그 멍청한 표정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러자 의사가 방에 들어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오늘이 전환점인 것 같다. 의사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남편 어머니와 나는 헤어졌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고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은퇴는 안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동안 그의 아내의 대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과 그의 아내가 그 당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새집에 저축한 돈을 비우고 법무법인의 문제와 말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어머니도 그 속셈을 깨닫고 갑자기 표정을 지으며 먹이를 노려보는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한 형 부부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화의 정점을 넘어서면 썩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는 반대로 차분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군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심정이셨던 것 같고 형 부부를 묵묵히 바라보고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병실을 나와 병원 휴게실에서 얘기하기로 한 순간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가 수 없다는 표정,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 오빠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까 봐. 유산은 너희가 물려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오빠 표정이 갑자기 긴장이 됐다. 집은 물려받을 게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재산이 없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돈을 안 타입이시기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다. 가진 것을 다 쓰는 버릇이 있었고 어머니는 가게를 모두 관리하셨다. 아버지가 가진 유일한 돈은 하루 담배 빚뿐이었는데 막연한 금전에 대한 감각만 빼면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럭저럭 돈을 벌었다. 꽤 잘 지냈는데 아버지는 말할 만한 자산도 없었고 굳이 말하자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동전 지갑에 담배값으로 쓸 돈이 몇 달러밖에 없었는데 보험에 가입하셨죠? 근데 내가 수혜자야.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엄마가 먼저 이렇게 날카롭게 말했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 부부는 돈 생각만 하고 생명보험 얘기만 하려는데 내가 소리치려고 할 때 엄마가 먼저 말했어. 아버지는 이런 일로 죽을 만큼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도 침착했고 스키를 타다가 눈사태를 만났을 때도 침착했고
아플 때도 의지력으로 암과 간경화증을 이겨냈습니다. 상속은 의부사버지보다 더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형수에게 말하면서 웃었고 화를 터뜨린 것은 형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적절해요. 맞아요. 무례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어서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아버지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당신은 당신이 너무 무례하고 미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말에 말문이 막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물려받을 없었는데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우리 어떡하지?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을 테니 집도 짓고 차도 샀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음 달부터 라이브는 지난달에 신용장을 많이 했고 남편 이사할 때 산 에어컨과 냉장고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고 60대 어른들이 돈이 없어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제안했다. 우선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에 기대는 건 잘못이야. 계획 능력도 없고 둘이 나랑 말다툼할 없는 것 같더니 형이 말하자 그 집을 팔자고 그냥 건전한 생각인 것 같았는데 형수님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어요. 집은 나의 성이에요. 팔지 않을 거예요. 드디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생겼고 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유산이 없으면 어머님의 유산을 나눠줘. 그래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야. 형수가 이렇게 말하며 엄마에게 접근했어. 난 아직 엄마의 폭언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터질 뻔했어. 웃었지만 참을 수 없어서 형이 나를 쳐다보며 내가 뭔가 하도록 도와줘.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행원이었던 남편이 돈이 없으면 재정설계사에게 상담하는 게 어때? 수입은 있고 저축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집을 파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모기지가 없으므로 팔면 약간의 현금을 돌려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이 유일한 이 난관을 헤쳐나갔지만 형수님이 끈질기게 집은 절대 안 팔겠다고 하시고 생활비 내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남매 아닌가요? 그 사람 우리한테 관심을 돌렸는데 남편이 멍하니 피했어요. 불가능해요. 수익성이 좋은 벤처에만 투자해요. 오랫동안 대출 부서에서 일했던 남편의 말은 수익이 있어도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야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준비를 다 해두었다. 병실에서 돌아오셨을 때 너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부부에서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안도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부부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가장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려면 아빠 대단해요. 네 맞아요. 엄마가 이어 병실에 남편과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말을 했어요. 내 동생과 그의 아내는 순진한 얼굴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들어오기 직전에 말리셨어요. 여러분은 알았어. 돈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시간이 있으면 내일부터 인생을 생각해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떠돌이 개처럼 흘려보내고 이걸로 끝났어. 이 메시지를 보낼게 생각은 말이 된다. 행동이 된다. 행동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말에 동생과 아내가 깜짝 놀랐다. 한마디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너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너의 운명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멈추고 잘 생각해봐. 어머니가 병실 문을 닫아버린 너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하고 불쌍한지. 그것은 또한 내 동생과 그의 아내가 집을 팔아야 했던 이후에 아들과 헤어지겠다는 어머니의 결의의 표현이기도 했다. 새로 지은 집과 40만 달러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물로 내놓은 지 반년 만에 구입했는데 집을 구입한 직후 그 지역의 땅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땅값은 더욱 폭락했고 주변 집들도 매물로 내놓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구매자들은 아주 낮은 가격만 제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백수 부부는 가진 돈이 적었다. 남은 노후 생활 현금이 5년 후 연금을 받기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형수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부모의 유산에 의지해 자멸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엄마 말씀에 무게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의외로 많아요.
결국 돈에 집착하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게 되거든요. 예전에 손님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으니 20년으로 정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문제입니다. 은행 가는 온갖. 맞나요?